여러분은 지금부터 절대로 핑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. 어떠신가요? 더 선명하게 보이시죠? 재미있지 않나요? 안 하려고 할수록 더 하게 되는 이 역설. 안녕하세요, 아레볼루션입니다. 오늘은 이 신기한 현상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건데요. 우리 인생에서 가끔 이런 경험 하시지 않나요? 예를 들어 볼까요? 잠이 안 올 때 자려고 애쓰면 더 정신이 맑아지고,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면 더 어색해지고,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불행해지는 것 같고, 어쩌면 우리는 뭔가를 너무 애쓰면서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요? 철학자 앨런 와츠는 이런 현상을 역법칙이라고 불렀는데요. 오늘은 이 역법칙을 통해 우리가 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지,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잠깐만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생의 가장 큰 역설을 깨닫게 되실 텐데요. 혹시 이거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. 구독하면 제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핑크색 코끼리를 머릿속에서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미션이죠. 한번 머릿속에 자리 잡은 그 덩치 큰 녀석을 아무리 열심히 밀어내려 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. 오히려 더 꾸역꾸역 들어와 자리를 차지하죠. 마치 며느리 앞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실수로 해버리는 것처럼요. 이 코끼리 이야기가 우리 일상의 불만족과 닮았다는 걸 아시나요? 직장 스트레스, 육아 걱정, 노후 불안 같은 게 바로 우리 각자의 핑크 코끼리인 셈이죠. 재미있는 건 이런 걱정거리를 떨쳐내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예요. 마치 잠이 안 올 때 어떻게든 자야 해 라고 집착할수록 더 정신이 또렷해지는 것처럼요. 그러니까 행복해지려고 너무 애쓰는 게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? 여기서 재밌는 역설이 나옵니다. 철학자 앨런 와츠가 말한 역법칙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애인한테 제발 날 사랑해줘 하고 매달릴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뭔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. 해결책이 뭘까요? 역설적이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. 마치 술자리에서 트림이 나올 것 같을 때 참으려고 애쓰면 더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요.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알아서 해결되는 법이니까요. 자, 그럼 이제 이런 역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는지, 또 어떻게 그 짜증나는 핑크 코끼리를 슬쩍 보내버릴 수 있을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?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? 요즘 말로 하면 플렉스 하고 싶어서 돈 버는 것일까요? 아니면 SNS에 자랑하고 싶어서 운동하는 걸까요? 물론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고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꾸준히 연습해야 하죠. 근데 잠깐만요. 우리 모두 대박나서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지 않나요? 사실 주변을 보면 돈 많은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. 마치 배고플 때 라면 생각나서 라면 먹었는데 먹고 나면 또 허전한 것처럼요. 철학자 앨런 와츠 선생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. 당신이 뭘 원하는지 모르는 이유가 딱 두 가지래요. 첫째는 우리가 찾는 게 사실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. 둘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래요. 쉽게 말하면 내 눈으로 남들은 다 볼 수 있지만 내 눈은 볼 수 없죠. 손전등은 다른 건 다 비출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은 비출 수 없고, 거울로 얼굴은 볼 수 있어도 내 눈으로 직접 내 눈은 못 보는 것처럼,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?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치킨을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치킨을 먹어도 뭔가 허전할 때 있죠.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치킨이 아니라 어릴 때 가족이랑 치킨 먹던 그 따뜻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잖아요.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너무 안간힘을 쓰다 보면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. 마치 비싼 명품 가방은 있는데 정작 그걸 메고 갈 친구는 없는 것처럼요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? 돈이 아니라 여유를 찾는 건지, 인정받고 싶은 게 아니라 편안함을 찾는 건지, 성공이 아니라 만족감을 찾는 건지, 결국 우리가 진짜 찾는 건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. 마치 안경을 쓰고 있으면서 안경을 찾고 있는 것처럼요.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. 이것만 있으면 하는 생각이죠.
이 차만 사면 행복할 텐데, 이 집만 이사 가면 좋을 텐데, 몸무게가 요만큼만 빠지면.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? 이런 것들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허전해진다는 거예요. 마치 짜장면 먹고 싶어서 배달시켰는데 먹고 나니까 탕수육도 시킬 걸 하는 것처럼요. 예를 들어볼까요? 10억만 모으면 행복할 거야 하고 목표를 세웠다고 칩시다. 문제는 뭐겠어요? 통장 잔고 볼 때마다 한숨만 깊어지는 거죠. 아이고, 아직도 멀었네.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모았지?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이 재미있는 말 했어요. 돈 벌겠다고 혈안이 될수록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든 자기가 더 가난뱅이가 된 것 같다고요.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. 행복의 기준을 높게 잡을수록 더 불행해져요.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출수록 더 편해져요.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높은 목표를 잡죠. 마치 키 150cm인데 농구 골대에 덩크슛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요. 그러니 매일매일이 난 왜 이 모양이지? 하는 자책으로 가득할 수밖에요. 쉽게 말해서 욕심을 낼수록 더 부족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수록 더 불행해지는 이런 돌고 도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. 왜 우리는 늘 부족할까요?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.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원하는 이유가 마치 본능 같은 거라는 거죠. 좀 웃긴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. 치맥이 생각나서 치킨을 시켰는데 먹고 나니 떡볶이가 생각나고 떡볶이 먹고 나니 또 디저트가 생각나고 이런 게 바로 삶의 본능이래요.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? 마치 돈가스 먹을 때는 짜장면이 생각나고 짜장면 먹을 때는 또 피자가 생각나는 것처럼 항상 지금 없는 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. 쇼펜하우어 선생 말씀이 로또 당첨되면 행복할 것 같죠? 근데 당첨되고 나면 또 다른 게 부족해 보일 거예요. 마치 비싼 자동차를 사도 곧 더 비싼 차가 탐나는 것처럼요.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결국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. 마치 신발장에 100켤레 신발이 있는데도 새 신발이 갖고 싶은 것처럼요.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했느냐면 진정한 행복은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대요. SNS에서 남 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죠. 쉽게 말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더 허전해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더 편안해진다는 거예요. 마치 잠이 안 올 때 자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편하게 누워있으면 절로 잠이 오는 것처럼요. 옛날 어른들이 늘 하시던 말씀 있죠? 욕심을 버려야 복이 온다. 알고 보니 이게 과학적인 진리였네요.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연못물이 흙탕물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. 막대기로 휘저으면 휘저을수록 더 탁해지죠? 그냥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래요. 행복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불행해지고 돈 걱정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 보이고 잠이 안 온다고 뒤척일수록 더 정신이 맑아지죠. 재미있는 건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막 약속 잡으면 더 외롭고 완벽하려고 애쓰면 실수만 늘어나고 젊어 보이려고 애쓰면 더 나이 들어 보이죠. 그래서 동양 철학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숨 쉬는 것처럼 살아라. 들이쉬려고 애쓰면 숨이 막히지만 그냥 내쉬면 저절로 들어오는 것처럼요.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목표를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.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. 쉽게 말해서 연봉 올리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 빼겠다고 굶지 말고 연애하겠다고 초조해하지 말자는 거죠. 철학자 앨런 와츠가 재미있는 말 했어요.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즐겨야 할 여행이래요. 자, 이제 어떠세요? 지금까지 너무 심각하게 살았던 우리, 오늘부터는 좀 더 편하게 살아볼까요?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. 어차피 여러분이 행복해지시면 저도 행복해질 테니까요. 저는 아레볼루션이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